안녕하세요. 주정고수 송지호입니다. 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주 흐름은 이제 미국의 목요일 날 FOMC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새벽에 이제 결과가 나오고 또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주춤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전에 FOMC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을 때 평상시에 보게 되면 뭐 조정을 미리 나오거나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컸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기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물가 지수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약간 이제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일시적이란 요인이 많이 부각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안정화되는 흐름에 있었기 때문에 어제 뭐 미국 나스닥도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좀 상승이 좀 이어졌습니다. 오늘 흐름도 이제 성장주들이 노테이션 하면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성장주로 많이 탈바꿈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예전과 다르게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많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수 특히 코스피를 그래도 플러스에서 계속 유지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반기 주식은 모빌리티다. 제가 뭐 5월 달에도 그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바퀴 달린 거라든지 전장에 대해서 중요시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도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중요시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작하면서 시장 이야기 그리고 이제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이야기들 약간 수다 차원에서 수다도 하고 또 종목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매 시간 또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지만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잘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흐름을 한번 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수 흐름부터 볼까요? 지수를 한번 끌어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 지수에서는 이제 보시게 되면 상단부에 있습니다. 근데 밀리지 않고 5일선 정도에서 꾸준하게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전고점에 대해서 상단부를 돌파하느냐가 딱 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은 시장에서 뭐 가치주들의 흐름이 좋았죠. 최근에는 5월 달에든 이런 그룹에서 가치주들이 좀 받쳐주는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백신이 보급되면서 소비재 관련된 소비주들이 흐름을 받쳐줬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도 최근 계속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 자리를 성장주들이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죠. 성장주들이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순환매 차원에서 지금 끌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여기에 돌파를 할 가능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제 성장 섹터 중에서 그래도 이제 모빌리티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흐름이 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지금 이제 흐름상으로는 이제 추세선상에서 이쪽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밀려 내려가지 않고 있고요. 어제는 이제 바이오 쪽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반응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이제 하루짜리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어제도 네이버 카카오 움직이는 흐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뭐 투자하는 데서 보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이렇게 가는 이유는 결국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구글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좀 더 계속 상승해서 가는 이유는 이 플랫폼이라는 그 기술을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약에 예전와 다르게 뭐 쇼핑몰만 하는 회사라면 쇼핑몰의 그 실적에 따라서 방향성을 보이겠지만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인터넷 IT 서비스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죠. 뭐 쉽게 말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도 하고
검색을 통해서 검색도 하고요. 검색 서비스 통해서 광고도 받고, 그리고 뭐 나중에 향후에 뭐 자율주행이라도 여러 산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카카오가 계속 이렇게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는 이유는 결국은 이 기업이 예전에는 카카오는 대표적인 카카오톡이 대표적이었죠. 여기서는 돈을 벌어줄 수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우리나라 5천만 명의 그 사용자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카카오 택시, 그리고 우리가 카카오 톡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제 광고 서비스도 하고 있고, 카카오 뱅크, 여러 가지 뱅크, 이제 보험까지 하고, 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이커머스 시장까지 지금 확대하려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대표 기업이 이제 쿠팡 같은 그런 기업인데, 이런 고객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장착될 때마다 새로운 사업의 시가총액이 하나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밀리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또 앱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밀리지 않고 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투자한 데 있어서도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화 되어 있는 기업들이 계속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좀 너무 멀리 갔는데, 제가 일단은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 신약을 통해서 간암에 대한 그 신약에 대해서 임상이 진행된다면 이걸 통해서 또 폐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장암부터 다양한 암에다가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혈액암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그 바이오 기업들이 계속 부각받고 주목을 받는 이유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워낙 그 범위가 커지죠. 신약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멀티플이 크게 받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바이오 기업도 이 플랫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흐름이 상당히 나중에 주목받을 때 더 많이 주가가 상승합니다. 하나의 그 신약 물질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신약 물질을 갖고 플랫폼화되어 있다면 갖가지 여기에 가치를 더해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잠깐 그 투자의 그 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뭐 오늘 최근에 이제 그 성장주들이 왜 더 가고 그러는 이유에 대해서 접목해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왜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 뭐 이런 플랫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계속 그리고 흐름에 이런 나스닥의 지수가 상당히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에 있다는 점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화 되어 있고 성장 기업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들을 발견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DI 같은 기업은 예전에 작은 배터리 기업이라든지 이런 전자재료 쪽이었는데 결국은 새로운 플랫폼이 이제 배터리 쪽으로 하나 더 장착한 상황이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일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라는 플랫폼을 또 장착을 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들의 그 성장을 보게 되면 무한하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좋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도 이 내연기관의 부품사도 있지만 전기차 쪽에 공급하는 부품단에서 더 멀티플 받고 주가가 더 강한 이유가 이 하나하나 이 성장 동력을 하나씩 장착했을 때 상승이 이어진다는 점이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관련된 내용들 한번 또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하나의 그 섹터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그 작년부터 이제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부분이 결국은 이 전장 쪽에 대해서는 이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는 결국은 최종 목적은 자율주행이겠죠. 자율주행으로 가는 시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전기차에 관련 이슈에서 보면 최종 목적은 이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율주행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IT 기술이겠죠. 이 IT에 들어가는 기술 측면에서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이렇게 침투가 계속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IT 기업들의 이 전장화에 대해서 계속 자동차 쪽으로 침투해서 갈 것으로 봅니다. 일단 작년에도 올해 1월 초까지 이런 IT의 전장화에 대한 부분이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올라갔죠. 대표적인 게 이제 MC넥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이런 침투가 계속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IT 이런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 디스플레이 쪽도 다 자동차 쪽으로 침투해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그 스마트 부품주들이 이 전정화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그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그 시대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이쪽 부품 단위 그 성장이 이어졌던 것처럼 이 향후 이 전장화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IT 부품주들도 동반해서 좀 많이 주목받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량이 부족해서 계속 증설을 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이 BH 같은 기업들을 보게 되면 지금은 스마트폰 중심의 애플에 뭐 삼성에 공급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 전장 관련해서 이 PCB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제 성장이 이어갈 것 같고 증설을 하고 있죠. 이게 당장은 눈에 가시권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기업들을 유심히 본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업 초반에 많이 그 주가 면에서 많이 부각이 된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런 초반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노려보자는 걸 말씀 좀 드려보고요.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LG전자가 왜 스마트폰 산업을 접고 전장으로 갔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 많은 브레인들이 이 스마트폰, 그동안 고집을 했는데 스마트폰을 접고 가는 이유는 전장 쪽에 이 모빌리티 사업에 성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장 속에 주가 흐름도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격화, 그 스마트카의 시장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스마트폰의 그 카에 대해서 계속 연구 개발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글의 자율주행 에이보가 지금 계속 그 기술 개발하고 있으며 어느 순간에 이제는 최종 목적은 제가 자율주행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존도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택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지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다 여기에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웨이도 그렇고 중국의 바이두, 오포, 샤오미, 애플, 폭스콘, 알리바바, 텐센트, 구글, 아마존, MS 그리고 소니, 이런 인텔 모든 기업들이 이쪽의 산업에 있기 때문에 이쪽의 산업에서 기회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지금 뭐 전기차, 뭐 하이에이 같은 경우에도 있고, 아크닉스, 샤오미도 전기차에 대해서 렌더링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 디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쪽에 다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 산업이 아직은 우리가 스마트폰의 시장이 개화되면서 뛰어들었던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이 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 LG전자도 그렇고 이번에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다가 모빌리티 사업을 향해서 8조 원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이고요. 결국은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는 거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뛰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애플카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체 내 뭐 전기차를 딱 만들어서 판매한다기보다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여기에 장착을 해서 다양한 앱 기반을 통해서 유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잘하는 게 그렇잖아요.
삼성이 못하는 거가 그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팔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해서 매년 엄청난 이익을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애플은 노리고 있다는 점이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첫 번째가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기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많은 기술을 좀 발달시키면서 자율주행 관련 센서 스캐너 관련된 그런 기술이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이 모듈화 관련해서도 이제 기존 스마트폰 그 부품이 제일 먼저 쉽게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섹터군이라는 점을 여기에서 이제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최근 이제 그 LG 전자 같은 경우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 항복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많은 테크 업체들이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시장을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LG 전자가 하고 이제 MC넥스가 먼저 일단 가장 수혜가 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LG전자와 MC넥스는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일단 이제 봐야 되겠죠. 주가가 이제 한번 슈팅 나오고 나서 행보하면서 올라오고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MC넥스는 이제 미리 현대차 그룹하고 또 미국 그런 기업들하고 이제 특히 현대차 그룹의 1차 벤더로 등록하면서 이제 향후에 먼저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파트론 같은 기업도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 그룹의 새로운 그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제 하반기에 출시되는 쪽에 맞춰져 있고요. 포커스가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이제 그 미국 차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 전장용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LG전자 이런 관련 전장 관련해서 좀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하고 또 연결점이 좀 있는 그 부분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모터, 인버터 관련해서도 우리가 볼 부분 중에 하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핵심적인 그 엔진하고 연결되는 게 이제 그 인버터 쪽입니다. 구동포터에 하고 이 인버터인데 구동포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번에 그 아이오닉 그 5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냥 모터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서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품 조립을 좀 늦게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구동포프가 그 모터 부분이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이제 아이오닉 그 관련해서 구동 모터는 이제 현대 모비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현대차의 전기차에 이제 그 확대되면 이제 현대 모비스가 이제 주가 면에서는 이제 바닥권에 있는데 물량이 확대되면 이제 현대 모비스도 주각을 받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센서 분야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결국은 여러 가지 이런 센서 분야. 네, 오늘은 이제 다 할 수 없고요. 네, 관련해서 뭐 PCB 뭐 기판 뭐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이제 중심 있게 이제 봐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MLCC 부분이 이제 어, 그 이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기적 신호를 이제 이렇게 각 기관에 그 제품에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작은 부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전기적 신호로 작동이 되겠죠. 그만큼 그동안에 이제 IT 중심에서 물량이 많이 났다면은 이 스마트폰하고 많이 했죠. 스마트폰하고 그동안은 이 스마트폰하고 이 반도체 쪽이 많이 컸다면 이 자동차 쪽으로 이제 흐름상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전장 관련해서 이 MLCC 수요량이 상당히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기가 있고, 사막 콘덴서가 있는데요. 사막 콘덴서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하단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만큼 탑재량이 MLCC 그 전장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많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IT 기기에 이제 한 몇천 개가 들어왔다면 이 자동차에는 이제 만 개 정도까지 이렇게 수량면에서 보면 이제 크게 확대된다는 점이 크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MLC 시장 규모가 이제 19년도에는 33억 달러였는데 내년에는 57억 달러 수준까지 이어질 걸로 보인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는 지금 여러 가지 뭐 IT 뭐 지금 대만에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또 주가의 하방을 딱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MLC 관련된 기업들도 중요한 어떤 전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제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를 또 탑재를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전기로 가는 작동하기 때문에 이 LCD보다는 이제 효율 면에서도 보면 OLED가 더 우수하겠죠. 전기 관련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백라이트로 어떤 OLED, LED로 전기로 어떻게 보면 이제 쏴주는 그런 강원이 필요한데 OLED는 자체 현각 물질을 통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전기 효율 면에서나 또 디자인 면에서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조수석까지 이제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OLED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커질 걸로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큰 흐름에서는 이 OLED 산업도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조명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지금 LG전자가 조명 회사 관련해서도 인수를 했죠. 제가 SL의 기업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두 번인가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상당히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LED 쪽에 뭐 이렇게 차량용 전도등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자체 내 LED 부분이 이제 곳곳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차량 안에. 그래서 LED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그래도 이제 중요하게 보는 쪽이기 때문에요. 이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조명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뭐 최근에 우리가 힌트 측면을 보게 되면 LG전자도 뭐 중요한 핵심적인 모빌리티 기업 중에 하나죠. 대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차 비중이 향후에 확대된다는 점이고 결국은 이런 대기업들이 이렇게 매달린다 했을 때는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이 모빌리티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에 있어서 첫 번째 기업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차량용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제 LG 이노텍하고 연결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 이노텍도 최근에 좀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모멘텀이 두 가지잖아요. 새로운 아이폰이 이제 하반기 출시되기 때문에 보통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전반기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쉬어갔다가 하반기에 이제 출시 시점에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노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테스트 장비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시기 전에 차트적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최근 수급상으로는 이제 기관들이 이쪽 구간에서는 좀 매수를 하는 흐름이고요. 외국인은 좀 소폭 좀 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5일선을 쭉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21선에 타고 가는 흐름입니다. 21선과 5일선의 이제 지지 흐름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1차적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17,500원 선에서 좀 저항이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일단은 이제 크게 거래가 실린 자리는 없어 보이고요. 거래가 좀 실린 흔적이 이 구간에서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 흐름이 1차 저항이 있습니다. 뭐 향후에
어떻게 편성에 따라서 이제 돌파를 하는지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하이비전에 그 관련해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제 그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이제 검사 장비를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게 이제 관련해서 이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보시면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된 이야기만 이제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LG 이노텍이 이제 전장용 카메라 모듈까지 만약 진출한다면 본사의 주 고객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주목을 좀 이어줄 수 있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기술을 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영상 처리라든지 신호 처리 같은 이제 모션을 케어할 수 있는 기술까지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 검사 장비에 대해서 그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 산업이 확대되면 당연히 이런 장비 관련해서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이 이제 곧 출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수기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에 있다는 점, LG 이노텍이 가동이 돌아가게 되면 그만큼 장비 수요도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비수기가 지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분기를 지나서 이제 2분기, 3분기로 성수기로 돌아가는 점이고요. 결국은 이제 여기에 따라서 수주가 지속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셋업 관련해서 이제 아이폰이 이제 본격 출시되기 때문에 2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가시화된다. 그리고 매출 자별을 통해서 고정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이제 수익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하반기 올해 이제 좋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이익이 한 39% 정도 좋아진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이제 아이폰에 대한 부분도 있고, 현재 이제 카메라 모듈 변화 시장에서 본다면 이제 5G라든지 이제 AR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더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만약 전장용 부분이 많이 확대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부분도 추가적인 어떤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배터리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잠깐만요. 네, SK 이노베이션이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게 대형주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지수 측면에서 또 그래도 지수를 돌파하고 갈 수 있는 섹터군이 이제 2차 전지 쪽이 후보 종목일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 지수가 이제 상승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IT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움직이고 이런 그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 다음에 IT 그리고 자동차 쪽이 동반해서 움직이면서 지수를 레벨업 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성장 산업으로서 이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서 조금 행보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때 그 LG화학하고 이제 소송이 끝나면서 갭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그 이후에 좀 행보를 했기 때문에 순체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점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도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저항은 당연히 이제 올라오게 되면 32만 원 선대의 구간이 좀 있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레벨업 돼서 돌파한다면 이때처럼 레벨업해서 한번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차 저항이 32만원 중반대에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관련된 부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제 왜 이쪽을 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이제 미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 업체가 미국에 진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 중에 부분이 SK 이노베이션하고 삼성 SDI, LG 그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다면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삼성 SDI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7월 정도 늦어도 7월 정도에는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그 정책 발표가 있을 걸로 봅니다. 이 부분이 나와준다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최대 나중에는 그 보조금이 12,500달러까지 보조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한 4만에서 5만 달러 수준에서 관련해서 12,500달러를 지원해 준다면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배터리 수요가 확대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그 전에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유럽차에 대해서 보조금 정책이 나오면서 국내 배터리 3사가 강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미국 큰 시장에서 이런 정책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의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 뭐 가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이제 정유화학 쪽이 있죠. 최근에 작년에 그 유가가 쌌을 때 이제 그 유가를 사놨기 때문에 이런 최근 유가가 많이 올라왔죠. 이런 차익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서 보게 되면 그 배터리 쪽은 지금 현재 그 사업 가치가 6조 원 수준밖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 LG처럼 지금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LG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가 45조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SK 이노베이션이 6조 원 정도만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한 20조 원만 그 부각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목표가를 한 40만 원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제 리포트 중에 하나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배터리에 대한 내재 가치가 6조 원 수준밖에 지금 부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더 좀 이슈화한다면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런 부분이 목표가를 상향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적인 요인까지 한다면 뭐 적정주가 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뭐 보고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향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증설을 계속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시간차를 두고 증설에 따라서 수주까지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이제 지금 포드하고 연결점이 있는데 이런 수주 소식이 더 더해진다면 중요한 모멘텀이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정유 쪽에 비해서 20조 원인데 배터리가 한 6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45조 원 정도 가치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비교해보면 아직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아까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진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그 배터리에서 중소형 배터리 지금 이제 가전이라든지 뭐 청소기 많이 팔려서 그쪽에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2분기부터는 이 전기차 대형 쪽의 그 수익 털 어라운드가 본격화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2,250억까지 확대되는 점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 보게 되면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그 개선 본격화된 점이 이제 2분기가 된다는 점이고 올해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1조가 기대된다. 그리고 이제 유럽 정도로 본격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도 진출하고 미국에서 또 수주 부분이
기대되는 부분이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대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SK 이노베이션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중점으로 먼저 말씀드리고요. 삼성 SDI도 이제 같은 업종이니까 같은 업종이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이렇게 추세 많이 하락하고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고 고개를 좀 들고 있기 때문에요. 좀 이제 관심 있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방송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제가 또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시니까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